자, 우리가 34포인트 1의 경우에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회분이죠. 22분 문제요.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회사는 자기가 가진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건 맞는 거죠, 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을 의결권이 없다. 요건 이제 3항에서 이제 365조 1항, 2항, 3항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죠. 자, 1항, 2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3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죠.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회사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만 모회사 및 자회사가 합해서 10분의 1을 초과해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못하고, 그 다음에 모회사,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 행사 못하는데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이제 10분의 1을 초과했으니까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은 당연히 의결권 행사 못하고요. 그 다음에 모회사,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도 의결권 행사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3항의 내용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회 결의에 관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죠. 원칙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363조의 그 7항에서 우리가 그 생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71조 1항에 설명하고 있고요. 총회 결의에 관해서 특별 이해가 있는 자의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죠. 372조 이제 2항에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소집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특별 이해 관계에는. 그러나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2회분 보겠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하였다면 본인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위임하였다고 해도 본인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죠, 직접.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은 물론 사본도 그 서면에 해당된다. 우리가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고, 요건 이제 우리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정가인의 주주총회 결의로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가지고 원본이 돼야 되는 거죠. 사본은 인정 않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1번도 틀렸다.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의결권의 대리 행사는 정관에 의해서 또 주주총회 결의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죠. 3번도 틀렸습니다. 의결권의 대리 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4번도 틀렸네요.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각 수권에 따라서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풀어보고요. 21번 3회분 들어가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전자투표죠. 이 전자투표는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회사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주주가 총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면 투표의 경우는 정관의 규정을 둬야 되고 전자투표를 이사의 결의로 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 규정으로 한다, 상대적 규정 이상으로 한다, 정관에 틀린 거죠. 이사의 결의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이제 368조의 사회 제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주주 확인 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368조의 사회 6항에 설명하고 있고, 맞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수립 통지를 할 때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면 투표나 전자 투표는 주주총회 소집을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주총회 참석하지 않고 전자 투표하는 거고 서면 투표하는 거죠. 할 때는 주주총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제적 방법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회사가 주주가 전제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 절차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이거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 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선항에 설명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고 총회 끝날 날까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걸 5항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1항이 틀렸고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라고 하는 거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불통일 행사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예, 가능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거기 이제 5항에 나오는 것처럼 주식을 신탁을 인수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은 언제나 불통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항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불통일 행사 할 수 없고, 그죠? 불통일 행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통일 행사를 이제 서면에 의해서 통지를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거부하지만 5항에 해당되는 건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니까 틀렸습니다.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하여 해일의 3일 전부터 회사에 대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통지할 수도 있고 전자투표로 통지할 수도 있고 3일 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368조 2의 제1항 1항 2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불통일 행사를 통지한 경우에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에게 불통일 행사를 인정하니까 주주평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주총회 결의 무효예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거죠. 380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불통일 행사의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에 산입한다. 4번이 맞네요. 1번, 2번, 3번, 5번은 틀렸고 4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 이해관계 있는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씩 내본 거예요. 시험에서는 전자투표는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섞어서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이제 특별 이해관계인에 관한 내용이죠. 특별 이해관계인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행 주식 총수에는 산입이 되고 결의 정족수에 대해서는 찬성이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특별이해관계인. 그래서 특별관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승인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 이사감사인 주주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죠. 승인에 있어 보통 결의니까 요거는 특별 결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재무표 승인 결의를 하면서 책임 해제 유보 또는 책임 추궁에 관한 결의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사의 해임 결의의 경우에서는 선임 해임은 특별 결의가 아니다. 특히 해임 결의에서는 소수는 특별 결의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다수설에 의해서 요거는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아니다. 기억 니은은 아니네요. 이건 답이 이제 이해가 아닌 이유니까 기억 니은 들어가고요. 감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를 결의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감사인 주주 책임 면제 보수 여기 보수 이런 것들은 특별 결의죠. 이제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죠.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고 보수를 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요것도 해당이 되고 합병결의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미음은 이제 해당이 안 되네. 그럼 기억, 미음, 미음이 답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 전부의 경영 위임 계약에서 당의 계약의 당사자의 주주 영업 양수를 하는 경우에 영업 양도인 그죠? 양도인인 주주 이런 경우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기억, 니은, 미음이 답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결의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풀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한번 풀어보았고요. 우리가 문제를 다 맹글어서 한번 해봤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